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2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4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미국과 유럽, 코로나가 아주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참 걱정이 된다는 건데요. 어떠한 방역 대책도 어떠한 초극단적인 경제 대책도 도저히 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꽤 탄력적인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반등세를 곧바로 잇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오늘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약세 반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장초 종합지수가 한때 뭐 7% 넘게 하락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던 그때 분위기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현재 낙폭은 코스피가 약 4% 정도, 코스닥이 약 3.3% 정도 현재 낙폭을 현재 보이고 있죠. 낙폭이 다소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어떤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전체적으로 여전히 우리 시장에 놓여 있는 상황은 지수를 봤을 때 추가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불리한 그런 상태다 하는 것. 그것을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시장 점검을 뭐 계속 해왔듯이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또 전 세계 증시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바닥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이러한 초약세 구간이 저 악마의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 일컫고 있는데요. 이 악마의 구간에 약 3분의 2 정도는 지나갔다. 앞으로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데 그 3분의 1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험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그 바닥권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아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또 현재 이 약세장, 초약세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전체 구간 중 3분의 1은 지나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나마 몇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죠. 한 5가지 정도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셀트리온 말씀드린 바 있었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종목을 통해서도 수익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놓여 있는 시장은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런 지경인 것 같아요. 통제 불능한 상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제 불능한 확산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방역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또 지역 봉쇄까지 불사하는 거죠. 이동 제한다고 집회 금지시키고 행동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확산세가 줄어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미 유럽의 상당 지역에 또 미국의 주요 지역에 이미 대규모로 전파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부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미국은 뉴욕 같은 경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본다면 지금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또 새롭게 한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의 국가가 집단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 뉴욕 외 다른 지역,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서부 유럽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까지 또 영국까지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전 세계로 봤을 때 아프리카나 남미까지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특히 미국을 중심에서 보게 되면 검진 대상자를 갑작스럽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재 확진자가 현재 증가 속도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는 상당 기간 확진자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그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폭풍은 여전히 불리하게 남아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 규모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단의 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4조 달러 정도 수준의 유동성 지원한다는 소식. 또 독일은 22차원의 지원 외에 독일 자체적으로 1,000조 원 정도를 유동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죠. 미국의 4조 불 정도라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양적 완화나 기타 감세 기타 등등 통해서 4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시장에 공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 4조 5천억 달러 중 1조 5천억 달러 정도만 현재 테이퍼라고 합니다. 긴축을 통해서 다시 걷어들여지고 3조 달러 정도는 그대로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4조 불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전체 7조 불입니다. 7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굉장히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초대규모 동선을 지원한다는 거니까 리만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죠. 금리 인하에다가 양적 완화도 뭐 수단과 방법,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국제에다가 MBS에다가 뭐 한지 심지어는 기업 어음까지 그리고 회사세까지 그리고 감세하고 한계기업 지원에다가 또 심지어는 대국민의 뭐 최대 3,000원 달러 정도 한 1인당 뭐 현금 살포를 하는 이거는 역사상 이런 정도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한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그런 정도의 특단의 대책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대책조차도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나중에 통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놓여 있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고요. 또 관련해서 유가도 급락하고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 계속 매도를 하죠. 오늘도 또 매도를 해서 13거래일째 연속 순매도고요. 네, 그리고 악마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무려 13조 5천원, 오늘까지 매도한 14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 절반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구도는 대단히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저들은 또 기관까지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현재 그 물량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에다가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 자, 1차 저항선 1200원, 2차 저항선 그 전고점인 1230원을 넘어서 3차 저항선 달러당 1300원대 근처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미 간 통화 수합이라는 호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한때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는 하루짜리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하루 만에 다시 급등하면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3차 저항선 1300원대는 상당히 탄탄한 저항선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장담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만약 이 3차 저항선 달러당 1300원대 특히 통화 수업까지 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선이 더 이상 저항선 역할을 못한 채 뚫리게 되면 달러당 1,5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건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종합지수가 1,400이 무너지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정도로 현재 원달러 환율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약 31원 정도.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현재 원화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러로 바꿔서 한국을 떠나는 굿바이 코리아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담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00원대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해주면서 진정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한 번 시청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소 부담되는 것은
선물 쪽입니다.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다가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죠.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낮습니다. 마이너스 1.0 이하로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으로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 상황이 즉 지수가 한 단계 더 내려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그것도 역베이시스라고 하죠. 역베이시스가 확대되는 전형적인 약세적인 모습, 백오데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단기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재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수급과 관련돼서 선물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것은 일단 현재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시장이 진정되거나 반등될 수 있음을 보고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긍정적인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감속되고 있는 상태죠. 다시 두 자릿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 어느 때 유럽도 미국도 절정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거쳐 다음 주 초까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거쳐서 다다음 주 초까지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국과 같이 유럽도 미국도 최절정기를 지나가서 진정될 수 있는 국면이 도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도로 한국 확진자 증가수 감소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낙폭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플러스로 반전된 모습도 일단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급락하고는 있지만 장중에 낙폭을 줄이고 있고, 또 오늘 약세 또한 지난 주말에 사실 지나치게 급반등한 것도 약간 부작용으로 작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7.4%, 나스닥이, 코스닥이죠. 9.2% 급반등한 것에 따라 반사작용도 작용이 되면서 약세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면 상황이 나쁘긴 하더라도 그전처럼 아주 험난한 또는 험악한 그런 폭락이 또 재현된다든가 할 위험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장세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성이 그대로 놓여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랬을 때 지수의 예상 바닥권 또 한 번에 큰 홍역을 치를 때, 그랬을 때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윤곽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이미 고점 대비 35% 정도 급락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충격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현재 19,000포인트입니다만은 거의 15,000 근처로까지 내려갈 소지가 있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 약 21% 정도 추가 하락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000까지는 안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16,000 정도 수준에서 방어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답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뿐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이론적인 종합지수 그 바닥권은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시장의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지수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2,200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것의 3분의 2 정도 수준,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종합지수 1,500 정도가 됩니다. 1,500 정도, 현재 지수대, 지금 이 시각 종합지수 1,500 정도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최악의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바닥권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바닥권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해외 문제가 더 크단 말이죠. 물론 그 해외 악재나 심리적인 가변성, 수급과 관련된 변수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약 10% 또는 그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1500 곱하기 0.9 해서요. 1500 곱하기 즉 현재 상태에서 10%를 빼면 1350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1350포인트가 심리적인 가변성까지를 고려한 코스피의 바닥권이다.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론적으로 1500 정도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참은 이상 앞으로도 참아야 된다는 결론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그리고 그런 정도 종합지수 만약에 1400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에 임하시고, 심지어는 파생 상품 중 콜 매수도 한번 해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냐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코덱스 인버스를 하면 안 되겠지. 그때 그런 정도 상황이 되면 말이죠. 그는 반대로 코덱스 리버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유연성도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코덱스 리버스나 코덱스 정상 상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코덱스 인버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5가지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 제 일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덱스 인버스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2가지가 있죠. 코덱스 인버스 및 코덱스 인버스 EX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 등, 달러 등 금도 있는데 금이 요새 썩 자기의 어떤, 그럴까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러 등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자산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쪽이 더 나을고, 어찌됐든 달러는 상당히 유효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주식 쪽이니까 코덱스 인버스 및 코덱스 인버스 EX는 너무 투기적이니까 인버스만 하겠습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2가지죠. 한 가지는 구간 보유 관점.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현물을 보험을 들어둔다는 개념으로 코로나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한다. 해지용으로 계속 보유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코덱스 인버스 구간 보유 관점에서 코덱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지난 3월 초에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가격대는 6,700원대였습니다. 그 당시부터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첫 번째 방법은 구간 보유고, 두 번째 방법은 트레이딩 관점인데, 지난 주말에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이고요. 저점 재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차트로 봤을 때 8,5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애매한 상태라 지금 보류하셔야 될 것 같고, 분위기로 봤을 때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8,500원, 600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재매수 타임을 노려보는 것이 필요한 상태다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2가지, 즉 코덱스 인버스와 관련된 그런 전략적, 전술적 현재 방법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간 보유를 하든지 트레이딩을 하든지, 트레이딩을 한다면 저점 재매수를 노리는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그런 관점이죠. 자,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를 단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시젠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애매한 상태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기다렸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젠텍도 있고요. 또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수젠텍도 있고 또 좀 바이오니아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죠. 약간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려서 트레이딩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신없는 변화무쌍한 그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셀트리온 같은 그런 종목들이 즉 치료제와 관련돼서 재료를 갖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 내지 일부 제약주가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치료제와 관련돼서 그 일정을 한제 설명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떴습니다.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불편하죠. 물론 11%나 올라왔습니다. 다소 시가총액 한제 상위주이기 때문에 지수를 봤을 때 계속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합니다만은 치료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다 하니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금년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소지. 금년 1분기 때부터 바로 나올 소지. 물론 작년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공동으로 발휘되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죠. 조금 조정받았을 때 저점 매수. 대신 삼성바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센트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오히려 위치로 봤을 때 더 낫다는 것. 다만 현재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지는 않죠. 실적과 관련돼서 또 바이오라는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렇게 코로나가 문제가 됐을 때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바이오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거 대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대신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셀트리온 보시면 된다는 것으로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말고 바이오 기술주 중에 치료제와 관련돼서 기술력 기반을 갖고 있는 몇몇 업체를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미 그들 주가도 상당히 낙폭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셀리버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런 종목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셀리버리 말씀을 드렸었고 또 유틸렉스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또 한 종목이 있다면 큐리언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어떤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를 바라고 중기적으로 한 종목을 골라서 베팅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 중에 하나로만 선택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그 제약주 중에서 보게 되면 백신과 관련돼서는 녹십자가 있죠. 녹십자 가능성이 좀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다소 좀 현재는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트레이딩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 그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는 별반 그와 관련돼서 움직이지는 않고 낙폭 과대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렌데시빌이라고 하는 치료제 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지금 임상 3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이것이 치료제로 각광받는 상황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현재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가 유한양행입니다. 아마 렘데시비르가 국내도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국내 시판하게 되면 시판 대행사가 아마도 유한양행이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노려볼 대상.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노려보는 대상 정도로만 사정권 내놓고 보자 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네이키드 전략. 현재 원래 갖고 있던 우량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삼성전자죠. 다른 어떤 이런 보상이나 또는 보존 전략 없이 삼성전자 등 그 우량주 한 종목만을 그냥 갖고 장기 보유한다는 원천적인 전략. 벌금 없고 그냥 맨몸으로 부딪힌다는 그런 개념이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력하죠. 삼성전자 이번 코로나와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부분 실적 훼손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31%를 급락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 훼손은 거의 없고 낙폭만 31% 정도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한 폭이나 비슷합니다. 그 정도 하락돼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코로나 문제 해소돼서 올라간다면 낙폭과대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그런 측면에서 또 삼성전자 각광받을 수 있는 데다가 수급 모멘텀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현재 삼성전자만 최근 1개월 동안 6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귀환한다면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매수할 대상은 삼성전자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 중에 다 단기적으로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배당 투자 등 장기 목적으로 매수해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도할 분만 매도하고 외국인 매수와 함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일반 개인들까지 있어서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외국인들 매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외국인 기관한다 했을 때, 떨어질 때 3%, 5%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그 큰 삼성전자가 무려 10%씩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정기적 소지까지 있는 상태라는 것이 올라갈 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그게 이제 수급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대세적인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3년 내지 5년 후에 전 세계 반도체 현재 시장 점유율 1위는 미국 48%입니다만은 한 3년 내지 5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31%라서 전 세계 1위가 된다는 건데 그 중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주역이 됩니다. 그런 측면. 4차 산업혁명이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 없이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전 세계적으로도 삼성전자가 부각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을 때 그 관점. 그랬을 때. 그렇다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삼성전자를 네이키드 상태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 우아는 상황이 여전히 불리하니까 갖고 있는 현물을 전량 매도 후에 코로나 끝날 때쯤에서 재매수한다는 전략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왕 갖고 있으면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지막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선택 못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신용의 레버리지를 동원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현금이 아닌 부분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현금이 아닌 부분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안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쉽사리 그 바닥을 예단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쉽사리 너무 공격적으로 또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초점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